개념분리 수학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원리 합계 할 거예요. 256쪽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수학은 수학인데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거는 어떤 걸 배우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집어 넣었을 때 그 돈이 얼마만큼 더 이자를 받아서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혹은 내가 매달 똑같은 돈을 집어 넣었을 때 그 돈을 다 합쳐서 얼마가 되는지 그것도 배우고 혹은 할부라고 하지 무언가를 사서 할부로 돈을 갚아. 그럴 때 이 갚게 되는 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도 배우고 혹은 뭐 예를 들어 로또 중에서도 그 연금 복권이라는 게 있어. 연금 복권이 만약에 당첨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줘. 근데 거기서 물어봐. 2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20년을 줘. 그럼 거기서 선택하라 그래. 당신 그 매달 500만 원씩 받을래요? 아니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래요? 그럼 너희 같은 분은 어떻게 할래? 남자 한 번이지. 그렇지. 그거를 배울 거야. 여기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이자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해. 그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를 주지. 이자를 왜 주는지 알아? 왜 이자를 줄까? 이자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이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를 내야 돼. 근데 사실 이자는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서 은행에서 감사합니다 해서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0원이라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10,0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물가는 상승하지.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은 한 10년 뒤에 10,000원이랑 가치가 다르다고. 예를 들어 10년 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긴 할 텐데 짜장면이 그때가 한 2,000원 했나? 2,000원, 2,500원 그랬어. 지금은 짜장면이 막 4,000원, 5,000원 하잖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돈의 가치는 우리도 모르게 점점 오른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돈은 지금에 비해서 가치는 좀 더 하락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하락하나? 아무튼 은행의 입장에서 내가 은행에 맡겨버리면 은행은 10,000원이라고 기록을 하지 그때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을 안 해. 즉 돈의 점점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은행이든 돈을 맡겨준 곳에서는 그 돈의 가치를 좀 더해줘야 해. 그렇게 가치를 더해주는 개념이 그 이자야. 그러니까 이게 올해의 10만원이랑 10년 뒤에 10,000원의 개념 자체가 다른 건 10년의 물가 상승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10,000원이라는 돈은 똑같은데 얘가 갖고 있는 가치가 다르다고.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니까 여기다 돈을 조금 더 얹어주는 거지. 짜장면 사 먹을 때 보태 쓰라고. 그 개념이 우리가 배우는 이자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법이라는 거랑 복리법. 원금이 그냥 기존에 그치, 내가 맡긴 돈. 은행에 맡긴다고 생각을 하자. 단리는 이렇게 해. 처음에 계약을 하는 거야. 당신이 1,000만 원을 맡기면 1,000만 원의 10%를 매달 동등하게 이자로 주겠다. 그러한 개념이 단리야. 예를 들어 내가 1,000원이라고 할게. 1,000원을 맡겨. 이자는 10%야. 그러면 단위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1,000원을 은행에 집어넣어. 근데 그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개념은 그 돈을 내가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은행과 내가 계약한 통장에다가 은행에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야 해. 왜요? 진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1,000원을 내가 어디다 넣어놨어. 그러면은 1년이 지나면 은행이 10% 이자를 줘. 단리는 그 다음에도 10% 이자를 줘. 처음 돈에. 똑같이요? 똑같죠. 이렇게 똑같은 돈에 주는 이런 걸 단리라고 한다. 그러면 단리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냐면 원금을 A라고 해. 그리고 이자를 보통 우리가 비율이라고 하잖아. 그냥 R이라고 할게. 이게 100분의 10이야. A 더하기 AR. 그 다음도 AR. 그 다음도 AR. 이걸 총 n번을 주면은 그때 나오는 돈은 A 더하기 AR의 n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걸 굳이 A로 묶으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이자가 되는 그 비율을 n번 더 더하는 개념, 똑같은 돈을 더하는 그 개념을 우리는 단리라고 해. 복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처음에 1,000원을 맡겨. 은행에서 약속을 하는 거야. 내가 복리로 10%씩 줄게요 라고 하는 거는 그 내가 아까 제3의 그 공간이 있다 그랬지, 통장. 거기에 10%를 매달 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계약한 돈에 매번 1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의 10%를 계속 계산을 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1,000원을 맡기지. 그러면 처음에는 요구의 10%니까 100원을 줘. 그러면 그 다음은 1,100원 됐지. 1,100원의 10%니까 110원을 주는 거야. 그 다음은 다 더하면 1,210원이지. 121원을 주는 거야. 그 다음은 다 더하면 1,321원이지. 그러면 132.1원을 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개념이 복리야. 그러면 실제로 너희가 만약에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하면 단리법일 거 같니? 복리법일 거 같니? 넌 예금 안 하는구나. 네. 복리예요. 다 복리야. 은행의 이자는 항상 갖고 있는 돈의 몇 %씩 돈을 주는 거야. 그럼 보면 알겠지만 딱 여기까지만 잘라봐. 그러면 내가 지금 31원 더 벌었죠. 네. 그런데 이러한 10%로 복리로 계속 이익을 얻다 보면은 그 돈은 진짜 한 10년 있으면 2배, 3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복리가 훨씬 더 돈이 많이 쌓여요. 근데 아쉽게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자를 10%씩 줬어. 지금은 1% 이자 주는 것도 없어. 그래서 1%, 1년에 1%. 1억을 맡기면 1년이면은 100만 원 주는 거야. 응? 그냥 두는 것보단 나으니까. 너희가 혹시 본인이 지금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예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통장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네. 통장이 예금 통장이랑 입출금 통장이 있어. 입출금 통장은 내가 그냥 돈을 쉽게 빼고 넣을 수 있는 통장이야. 그 통장 같은 경우는 0.1%야. 실제로 이자가. 근데 그거를 예금 통장에 넣으면 예금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불가해. 계약하는 기간 동안에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줘야 돼. 그러면 걔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긴급 인출이라고 해서 한두 번씩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건 한 1%에서 진짜 많이 주면 2%? 2%면 정말 많이 주는 거죠. 예전 같은 경우는 10%를 줬는데 이게 은행이 되게 이상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통장을 만들 때 약속을 나는 20%로 복리로 할게요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 계약은 은행이 못 바꾼다. 그러니까 그때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20%씩 돈을 받는 거야.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매년 2천만 원씩 받는 거야. 좋은데? 그렇지. 그렇게 갖고 있는 TV에서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아직도 그걸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 은행에서 맨날 전화한대. 더 좋은 상품 있으니까 제발 그거 해지해달라고.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 그거는 생각해봐. 그 사람이 만약 100억 있다고 생각해봐요. 실제로 아마 진짜 100억 있을걸? 그 연예인은? 100억 있으면 1년에 20억씩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해지를 못해. 해지를 하려면 은행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 함부로 그걸 없앨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은 그 지금부터 조금 그 예금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주식하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주식으로 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은행 이자는 1%야. 그러면 사람들은 차라리 리스크 끼고 주식 사야지.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6만 원인데 100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는 걸 해요. 돈의 가치를 낮추면서 그거를 만약에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쪼개갖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10개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2, 3만 원 됐는데 지금 또 7만 원이야. 그럼 2, 3만 원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아니 3배, 4배 올랐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니네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실제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TV에 보면 나 이걸로 막 2배 벌었다, 3배 벌었다라고 하잖아. 그런데 작년에 주식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흔히 말하는 개미들, 회사 말고 돈을 얼마 갖고 있지 않은 뭐 2, 3억 이내, 2, 3억 이내 돌리는 게 개미다. 2, 3억 이내 돌리는 사람들이 그 잃은 돈을 보면은 생각보다 엄청 많아. 몇 천억을 잃었어. 근데 그 몇 천억 잃은 거는 보도가 되지 않는 거야. 한 3, 4명이 그냥 돈 벌었다. 주변에서 10명이 잃고 1명이 돈 벌었는데 1명이 돈 벌었다. 때문에 모두 지금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망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 국가에서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좀 안정하려면 주식이 이렇게 올라야 되는, 그러니까 국가의 뭐라고 하냐. 물가 상승률과 주식이 오르는 비율이 대충 비슷비슷해야 이게 좀 안정한 주식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범주를 넘어섰대요. 미국과 우리나라가. 그거는 지금 우리가 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많이 푼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장에서 이 회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보다 좀 더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오른 건데 이거는 아마 제 느낌엔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 주식하는 사람을 전 다 말립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주식이 좀 안 맞는 게 주식이 이렇게 두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넣다 뺐다 하면은 삶이 망가져. 그것만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주식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어떤 친구 보니까 중학생이 실제로 이 광주에 있는 어떤 중학생이
그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친구 있던데 네. 할 거면 해도 돼. 그 경험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돈을 벌 수도 있는데 1%의 안정이냐 아니면 뿔마 10%의 리스크냐. 여러분이 그걸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해야 해요. 그럼 그런 걸 알려면 여기서 배우는 공부도 좀 여러분 좀 꼼꼼히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자의 개념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받는 거, 갖고 있는 돈의 비율을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다룰 건 이 복리를 다 다룰 거예요. 시장에서 단리는 없어요. 단리로 무언가를 가입하는 사람은 멍청이야. 근데 내가 실수로 그걸 하나 가입을 했어. 그 냉장고 살 때 속아가지고 지금 아직 해지도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무튼 다 복리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복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A라는 돈을 맡겨요. 그러면 A라는 돈을 맡기면 첫 달에는 A의 이자, AR이라는 걸 줘. 그러니까 A의 비율 곱한 거야. 이게 10%면 100분의 10 곱한 거야. 그럼 얘를 하나로 나타내면 A의 1 더하기 R이지.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 R이라는 비율을 주는 거야. 그럼 이거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 그럼 복리죠. 예? 복리하는. 지금 복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첫 달, 두 번째 달 모인 돈이야. 이렇게 모인 돈을 원리 합계라고 한다. 원금과 이자를 합했다라는 뜻이야. 리는 이자야.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더해. 그러면 얘로 묶을 수 있죠. 그럼 A에 1 더하기 R로 묶이고 1 더하고 R 남으니까 제곱이 되어버려. 대충 패턴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는 그 R이라는 거를 몇 번 더했지. 약간 등차 수열의 형태다. 여기는 1 더하기 R이라는 거를 계속 제곱을 하는 거야. 3년이 지나면 세제곱이 되고 4년이 지나면 4제곱이 돼. 그게 우리가 계산할 복리의 계산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복리로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이 이 계산법을 확실하게 익혀야 돼. 복리로 계산을 할 때 이걸 만약에 n년 동안 그대로 두잖아. 그러면 그 가격은 A의 1 더하기 R의 n제곱이라고. 이게 n번 이자 받았다는 뜻이야. n번 이자 받았다. 이해했니?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해. 자, 그러면 이 원리합계의 계산에 의해서 우리는 돈 계산을 할 건데 돈 계산하는 것도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 일단 우리가 돈 계산을 하는 거는 적금이라는 걸 해요. 돈을 집어넣는 것. 이 집어넣는 거는 257쪽 보면 알겠지만 매년 초에 집어넣는다, 매년 말에 집어넣는다. 이게 조금 유형이 달라요.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매년 초랑 매년 말은 계약 기간 동안에 돈을 몇 번 집어넣냐. 예를 들면 이 매년 초의 개념은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어. 그런데 이렇게 돼. 내가 만약에 계약을 했어. 계산하기 쉽게 2020년으로 할게. 2020년 1월 1일에 계약을 했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약 5년 계약을 했어. 5년을 계약하면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은 365일이 5번 끝나는 시점이야. 그게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야. 그럼 몇 년이니? 이거 며칠이냐고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니? 2025년 아니에요? 2025년 4년 아니냐? 24년 헷갈리면 2021로 하자. 1, 2, 3, 4, 5 이러면 5년 1월 아니지 12월 31일에 계약이 끝나는 거야. 5년 계약의 개념 이 개념이야. 20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1년, 22년, 23년, 23년, 25년의 가장 마지막 날. 그렇지? 그러면 이런 개념에서 내가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어. 돈은 몇 번 집어넣었을까? 매년 초요? 매년 초에. 4번? 내가 22, 23. 이 개념은 있잖아.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내가 계약이 끝난 시점 이거라고 했지. 근데 실제로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이거는 1월 1일과 같은 개념이야. 왜요? 26년 1월 1일이라. 왜요? 하루 차이니까. 네? 하루 차이니까. 왜 하루 차이가 같아요? 하루 차이니까 그 별 차이 안 나잖아. 실제로 근데 돈 이자는 어떻게 받냐면 하루씩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얘네들을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개념에 의하면 그럼 5번이에요? 근데 이건 어차피 하면 헷갈리겠다. 안 할게. 그럼 이때는 돈을 몇 번을 집어넣냐면 5번을 집어넣는 거야. 매년 초에 집어넣으면. 네? 저렇게 하면 21년
1월, 22년 1월, 23년 1월, 24년 1월, 25년 1월. 돈을 5번을 집어넣어. 5번에 돈을 집어넣고 그거를 내가 마지막에 25년 1월에 돈을 집어넣었지. 그 돈을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날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연초에 돈을 집어넣는 개념이야. 일단 대충 이해가 안 되지? 네. 그럼 이제 연말을 한번 볼까?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어. 근데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는 것도 5년으로 생각을 하자. 근데 사실 계약 기간은 똑같다. 계약 기간은 동일하게 5년이야. 근데 이거를 내가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을게요 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돈을 집어넣은 시점이 21년 말에 처음, 12월에 처음 돈을 집어넣는 거야. 이때 계약은 했어도 연 말에 집어넣는다고. 그리고 22년 12월. 돈을 똑같이 5번을 집어넣어. 근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는 돈을 집어넣고 1년 기다렸다가 돈을 받았지. 여기서는 마지막에 돈을 집어넣어. 이날이 31일이라고 생각해? 이날 돈을 집어넣고 그냥 받는 거야.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 그러면 차이가 뭐야? 차이가? 그치? 왜 그렇게 하는지는 네가 이해할 수 있어. 차이가 뭐야? 그치? 얘는 이자를 한 번 받아. 한 번에 이자를 받고 끝나고 얘는 이자를 안 받고 끝나. 그럼 니네가 생각하겠지. 어차피 받을 돈 왜 내가 돈을 이렇게 하냐? 실제로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돈을 갚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뭘 샀어.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맥북을 샀어. 500만 원짜리 맥북을. 근데 5년 할부로 샀다고. 500만 원짜리 맥북 1년에 한 번씩 갚기로 하고. 이거를 사가지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사고 나서 내 신용카드에서 그게 돈이 지출되는 건 지금부터 한 달 뒤쯤 지출된다고. 거기서 곧바로 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내고 마지막에 내가 신용카드에서 한 번 돈을 내는 순간 끝나지. 그 개념 이 개념이라고. 이거는 내가 돈을 그냥 어디다가 맡기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매년 초랑 매년 말이라고 이름을 달리 하긴 했는데 실제로 얘는 돈을 맡길 때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돈 갚아. 마지막에 돈 갚는 순간 갚고 한 달 기다렸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 갚으면 모든 계약이 끝나잖아. 그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매년 초랑 매년 말의 개념은 여러분이 얘네 둘을 돈을 집어넣는 횟수는 같아도 이자를 한 번 받는지 더 받는지 덜 받는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거 아까 제가 잠깐 하려던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러면 내가 이때 돈을 집어넣잖아. 25년 1월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날까지 이자를 받잖아. 그러면 내가 계약한 이자 그대로 받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랑 2025년 6년 1월 1일은 이거를 우리는 25년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26년 초야. 말과 초는 하루 차이야. 받는 이자는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래서 이자를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한 번을 받는다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해. 자, 내가 지금 이거를 왜 설명하냐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5번의 돈을 집어넣었다를 생각을 하잖아?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를 통해서 보여줄게.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 그런데 지금은 10년으로 다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처음에 돈을 집어넣은 시점을 1년 초라고 적을게.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했어. 계약한 첫날이야. 첫날 돈을 집어넣는 거 내가 1년 초라고 할게. 그리고 2년 초, 3년 초, 땡땡땡, 10년 초, 10년 말, 10년 계약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자를 몇 번 받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지금 내가 이렇게 11개를 적어놨다. 그러면 최초 내가 여기 A라는 돈을 집어넣어. 그럼 이 돈은 이자를 몇 번 받을까? 10번. 10번 받아. 근데 10번을 니네가 한 번에 계산하기 좀 헷갈리지? 그래서 여러분이 얘를 그냥 11년 초랑 같은 개념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10년이 되던데 1월 1일이야. 그 해 12월 31일이지. 근데 얘랑 어차피 하루 차이니까 얘네들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어제랑 오늘이랑 시기장의 차이는 엄청 크게 보면 10년의 관점에서 보면 크지 않잖아. 돈 넣을 때 늦었고. 넌 개소리 아니면서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은행 이자를 준다고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넣으면은 그때 그 당일도 좀.
그다음 안 준다고 1년에 한 번씩 준다고 생각을 해. 최악이네. 그러니까 여기가 11년 초로 보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그 간격이 10번이지. 그래서 이자가 10번 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번 하면 10번의 이자를 받아. 그러면 그때 처음에 넣은 돈은 A의 1 플러스 R의 10제곱이 되는 거야. 이자를 10번 받았으니까 아까 복리법 설명해 줬잖아. 두 번째, 여기에 돈을 집어넣어. 그럼 그 돈은 이자를 몇 번 받을까? 2년 초에요? 내가 그러니까 10년 10번 집어넣을 거야. 9번 하면 그렇지. 그 다음 내가 여기에 돈을 집어넣어. 이자를 8번 받겠지. 이거를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은행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 쓰지 않고. 그러면 라스트로 내가 이때 돈을 집어넣고 1년 기다린다 그랬잖아. 내가 여기에 A만큼 돈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자를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지. 네. 그럼 내 통장에 모인 돈은 이거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네를 다 더하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해야 해. 보세요. 어떤 개념이냐면 은행은 여기 있어. 난 여기 있어. 우리가 같이 약속하고 통장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 근데 이 통장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내가 이 통장에 매달 똑같은 돈을 집어넣는다고. 이런 걸 적금이라고 해. A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처음에 제일 먼저 집어넣은 돈은 오래됐으니까 이자를 많이 받겠지. 그게 얘라고. 내가 1년 후에 집어넣은 돈은 9년 됐으니까 이자를 요만큼 받는 거지. 계속 돈 넣는 거. 그치. 계속 여기다 쌓아놓는다고. 적금. 쌓을 오케이. 적분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A를 집어넣으면 이자를 한 번 받아. 그러면 내 통장에 쌓인 돈은 이거지. 그러면 10년이 다 돼서 마지막 그 10년 말에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은행에서 그 돈을 돌려주잖아. 그러면 그 돌려줄 때 쌓아놓은 돈을 다 더하면 그 돈이 이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더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연초에 돈을 집어넣은 돈을 등비수열의 구질하니 귀한 돈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얘는 공비가 얼마야? 1%.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거 마 1분의 대신 여기서 첫째 항이 얘가 되는 거야. 그치. 첫째 항 하고 이거는 그치 10번이지. 마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어서 내가 쌓아놓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고 있지? 네. 자, 이제는 연 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차이점은 딱 적어놓으면 니네가 다 알아. 그러니까 얘는 시작을 1년 말에 시작해. 1년 말은 내가 오늘 계약을 하고 그 해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끝날 때쯤에 돈을 내가 넣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계약이 끝난 시점이 이때야.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만약에 A를 집어넣었어.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을까? 얘는 9번 받아. 여기까지가 9번이라 그래. 아까 10번이었는데 간격이. 처음 돈을 집어넣은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가 9년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얘는 8번인 거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9년 말이지. 9년 말에 아니지. 9년 말에 돈을 집어넣으면 A지. 근데 얘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를 한 번 받아. 그리고 라스트로 여기다 돈 넣고 끝난다고. 마지막에 돈 A를 집어넣고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이걸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나타낼게. 공비마 1분의 여기서 첫째 항은 A지. R에 몇 제곱이게? 아니야. 이거 10개야.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연 말에 집어넣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지. 야,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하는 것도 이해했지? 실제로 모르면 표 그려?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표 그리라고 나오는 서술형 문제도 있었다? 그런데 너희도 알잖아.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할 거면 이해는 했지? 이해했으면 빨리빨리 하면 매년 초는 첫째 항이 이자 한 번 받는 거고 매년 말에 집어넣는 거는 이자를 안 받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 첫째 항만 다르다고. 첫째 항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이자 한번 차이. 그렇지. 이거를 니네가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 돈 차이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아까 그 효용성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지. 언제 사용하는지.
실제로 돈 집어넣을 때 이 개념이야. 이거는 돈 갚을 때, 내가 돈을 갚을 때 이런 개념, 돈 갚고 끝난다.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이 둘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굉장히 진짜 완전 길게 설명했는데 이게 엄청 어려워. 니네가 이해되는 것 같잖아. 글로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유형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서 심화 과정이 몇 가지가 있거든. 그것 좀 한번 잠깐만 보자. 기수물이 기수불이 첫 번째 개념이 기수불이야. 옛날 표현법이다. 이걸 기말불이라고 해. 필수제 32. 연이율 6%로 매년마다 복리로, 이게 복리라는 말을 해준다.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대. 그러니까 내가 매년 초에 2만 원씩 집어 넣을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10년 말까지 적립한 금액, 쌓인 돈이 얼마야?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면은 아까 이해한 친구들은 매년 초지. 그럼 이땐 첫째 항이 뭐라 그랬지? 그거 2만에 이자 한 번이라고. 그렇지. 1.06 있다 여기서. 이게 첫째 항이야. 공비는? 2만이요. 아, 1.1. 1.1 더하기 R이었지. 이게 공비야. 그럼 합공식은 헷갈리네. 0.06분의 첫째 항 곱하기 R 10제곱 마 1.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한 친구들은 이렇게 하고 끝난다고. 근데 이걸 이해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고 또 1년 초, 2년 초, 땡땡땡 10년 초, 10년 말 해서 다 돈 적어주고 이거 다 더한 거 이렇게 표현해 라고 내가 할 거라고. 모를 땐 너희가 이거를 하라고. 여기에 처음에 2만 원 집어넣으면 다 이해하고 있냐? 2만 원을 집어넣으면 이자를 10번 받고 9번 받고 땡땡땡 마지막 2만 원 집어넣으면 이자를 한 번 받아서 다 더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이야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것만 니네가 할 수 있으면 돼.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페이지 잠깐만 보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특강이라고 해서 나온 게 등비수열의 활용인데 두 가지야. 상환이라는 것과 현가. 이 상환이라는 거는 돈 갚는 거야. 시험에 나와요? 이게 가끔 나오더라고. 사실 교육과정이 없어. 그래서 확답을 못 하는데 이 책이 부교재인 친구들은 나오지 않을까? 빼박 나오지 빼박. 근데 교육과정이 없어. 교과서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안 나와요. 근데 어차피 니네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긴 해. 어차피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죠. 수익 안 나오죠. 자, 상환이라는 거는 돈을 갚는 개념이야. 근데 돈을 갚는 개념을 니네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빌렸다 생각해봐. 자, 내가 원장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래서 내가 그 거치 기간이라고 해. 갚는 기간은 10년이야. 10년인데 매년 한 번씩 갚기로 해. 그리고 마지막 갚으면 끝나. 그러면 너희가 생각하기로 야 그냥 100만 원씩 갚으면 된다 생각하지. 근데 실제로 100만 원씩 갚으면 사실 나는 괜찮아. 난 좋은데 원장님은 손해야. 왜 그러냐면 1,0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주면 그 돈도 돈의 가치가 붙어서 은행에서는 이자가 쌓여.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손해라고. 근데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손해를 이분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계약을 해야,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냐면 이 돈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뒀을 때 그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서 1,500만 원이 되잖아. 그냥 그대로 두면. 그럼 난 1,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갚는 개념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 그 매년 말 배웠지. 내가 제일 먼저 갚은 돈도 그대로 통장에 두면은 이자를 9번 받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갚은 돈도 점점 돈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매달 갚은 돈을 1,500을 10으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럼 헷갈리니? 네. 그러니까 상환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상환을 내가 이렇게 갚는다 했잖아. 중간 지점을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이분이 이거를 10년 동안 뒀을 때의 돈을 갚아야 해. 근데 그 돈 이퀄 같다. 내가 매달 돈을 집어넣어. 똑같은 돈을. 그래서 매달 똑같은 돈을 집어넣는데 처음 집어넣은 돈은 이자를 많이 받고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은 내고 끝이니까 이자를 안 내겠지. 그 둘이 같게 되도록 식을 세워주는 게 상환의 키포인트야. 책에서는 그걸 뭐라고 적냐면
S1을 N년 동안 예금할 때의 원리할게. 이게 내가 말한 그대로 뒀을 때의 돈이야. 그리고 A1을 N년 동안 매년 적금해. 아까 그 연 말에 집어넣는 개념 있지. 그렇게 돈을 집어넣었을 때 그 돈이 같다라고 하는 A1을 결정해야 돼. 돈 갖는 게 좀 이해되니? 그러니까 둘 다 손해보지 않고 둘 다 그냥 합리적인 선에서 돈을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갚아야 할 돈, 내가 갚은 돈, 그 둘이 같게 되는 A1을 결정하는 게 상환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된다. 도현이는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이달 초에 구입을 했어. 그리고 이달 말부터 일정 금액을 10개월에 걸쳐서 갚으려고 해. 월 이율 2%, 진짜 이거 쓰레기다. 한 달에 2%씩은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요?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이 내는 거지. 1년에 2%도 많은데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을 할 때 매달 갚아야 할 돈을 구하시오 문제야. 그러면 첫 번째로 계산해야 될 거를 그 140만 원 있지. 이 컴퓨터에 10년 뒤에 가치를 구해야 돼. 그게 내가 갚아야 할 돈이야. 10개월 아니에요? 아, 그치. 10개월. 이 갚아야 할 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40만 원 단위를 그냥 뗄게. 곱하기 이자를 이게 그 이달 초에 시작해서 10년이 끝나는 마지막 10달이 끝나는 마지막 시점까지잖아. 이때까지는 10개월이다. 왜 그런지 알지? 1월에 시작해서 10월 말에 끝나. 10월 말은 11월 초랑 같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10번의 이자를 받아서 그 돈은 1.02의 10제곱이야. 이게 내가 갚아야 할 돈의 총액이야.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계산한 걸 보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현금의 가치를 좀 보여주면 이 돈은 얼마냐면 이 돈이 170.8이래. 그러니까 140만 원짜리를 갚아도 난 170만 원을 갚아야 된다고. 이 돈의 가치를 우리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도 갚아. 매달 갚아 나가는 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거 근데 말에 하는 거 다 기억나지? 첫째 항이 뭐라? 첫째 항은 매달 갚은 돈 A야. 이 A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공비는 어떤 개념이라고? 매달. 그 공비는 뭐가 된다고? 합공식 기억 안 나지? 아까 방금 했던 건데. 몰라. 1.0이야. 헷갈리니? 헷갈려? 표 그려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그치? 0.02분의 첫째 항 A지. 1.02의 몇 제곱이게? 10제곱 마 1. 이게 내가 A1을 그냥 어떤 제3의 공간에 계속 매달 집어넣어. 그 돈이 매년 말에 집어넣었을 때 쌓인 돈, 원리합계금이야. 적립금. 이 둘이 같아요가 되는 A를 결정하면 돼. 이게 상환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은 아니라고. 얘네가 이해만 하면 다 쉽게 풀 수 있어. 이해했지? 네. 자, 그 다음은 현가야. 쓰기는 현가라고 하는데 읽을 땐 현가라고 읽는다. 이게 약간 현재 가치라고 보면 돼. 이 현재 가치는 그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면 좋은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연금복권 있었잖아. 그 개념이 현가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매년 말에 3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받아. 그러면 이 연금을 받을 때 결정을 하는 거야. 한 번에 받을까? 아니면 300만 원씩 받을까? 근데 그걸 내가 한 번에 받기로 결정을 한 거지.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매달 받는 돈을 10년 동안 갖고 있잖아. 그 돈의 올해 입장에서의 가치. 미래의 돈을 현재의 가치로 본다 해서 이걸 현가라고 해. 현재 가치 이해했니? 그럼 이 현재 가치도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되게 복잡해. 첫째는 내가 원래 받는 건 매년 말에 300만 원씩 받지.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을 계산을 하는 거야. 300만 원씩 아무것도 안 쓰고 통장에 그대로 뒀을 때 그 돈을 다 더한 게 내가 받을 돈이야. 10년 동안이요? 10년 동안. 이해했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연금을 주잖아. 연금을 300만 원을 줘. 그거를 또 이자를 받아. 계속 주고 이자를 받고 그거를 10년 동안 더해. 그게 내가 받을 돈이라고. 그 받을 돈과 뭐가 같아야 되냐면 내가 일시금으로 돈을 받지.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걔를 또 10년 동안 둬. 그 돈과 그 돈이 같아야 돼. 그렇게 갖게 되는 돈을 결정하는 거야. 그 말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매년 300만 원씩 10년이면 3,000원 받을 것 같잖아. 근데 내가 이걸 한 번에 받잖아. 여기서 얼마 받는다고 했냐면 2,206만 원 받아. 아까 상환이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야. 근데 입장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 그러면 내가 일시금으로 받을 돈을 S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은 S야. 그 돈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돈을 내가 언제 받냐면 올 초에 받지. 네. 이거의 10년 뒤의 가치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올 초에 받으면 10년 뒤에 가치면 이자를 몇 번 받을까? 10번 받아. 그래서 10년 뒤의 가치는 이 돈의 1.06, 이자가 6%라서 이걸로 계산했다? 그거의 10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내가 돈을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이걸 한 푼도 안 쓰고 은행에 뒀을 때의 돈이야. 은행에서는 그 돈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이 돈과 뭐가 같아야 되냐면 내가 매달 300만 원씩 매년 말에 300만 원씩 받아. 그럼 매년 말에 300만 원씩 받으면 이때는 원리합계 금이라서 첫째 항이 얼마야? 300이지. 이자는 그러니까 공비는 1.06 되는 거야. 이거를 10년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쓴 돈이 내가 받을 돈이야. 네. 그러면은 0.06분의 첫째 항 그다음 1.06에 10제곱 마 1 해서 이 돈이 내가 받을 돈이라고 계산을 하면 돼.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그럼 이 돈은 얼마가 나오냐면 3,950만 원이 된대. 봐봐. 나는 진짜 내가 받는 돈은 3천만 원이야. 실제로 10번이잖아. 근데 이거를 3천만 내가 주는 돈은 3,950만 원이야 라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을 돈 이거잖아. 이거의 10년 뒤의 가치랑 얘를 이퀄을 시켜버려. 그러면은 이 값으로 나눠야 되지. 이게 1.79란 말이야. 얘를 다시 또 1.79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돈이 반토막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한 번에 받으면 불이익이다. 니네가 손해야. 한 번에 받으면 무조건. 그래요. 당연하지. 왜냐면 한 번에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한 번에 받아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썼을 때 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만약에 돈을 받으면 돈을 사용을 하잖아. 네. 그 돈은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아. 니는 사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눠받는 게 이득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얘로 나눈 가격. 그게 현가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해했지? 네. 여기까지가 너희가 알아야 되는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생각보다 길게 흘러간 이유는 니네 이거 진짜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해됐잖아. 여기서 풀어. 다 풀 수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나도 수업을 진짜 여러 번 했는데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라고 해. 네. 멍청한 거지. 아, 이거는 니네 이해해야 돼. 진짜 약간 경제학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혹은 여기서 문과 쪽에서 경제학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거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다. 경제학과 가면 안 되지. 그것까지도 니네가 좀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는 내용을 좀 잘 캐치를 하고 우리 숙제는 265쪽까지거든? 여기까지만 하고 수업을 마칠게요.